자, 가고. 자, 여기서부터 유전 용어 연습까지를 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것들은 책에다가 밑줄 치고 얻는 것은 쓰면서 쭉 나갈 거야. 쌤 써라, 밑줄 쳐라 이런 얘기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향질입니다. 향질이란 씨 모양이나 꽃잎 색깔 등과 같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검은 머리카락, 갈색이지만 검은 머리카락, 검은 눈동자, 쌍꺼풀 또는 여러분들 뭐 보조개, 인디언 보조개 이러한 것들 우리가 고유한 특성이라고 해. 보여지는 것들. 이런 고유한 특성들이 뚜렷하게 대립되는 게 있고 뚜렷하지 않게 대립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모 아니면 독 또는 흙 아니면 백처럼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거. 무조건 두 개 대립되는, 뚜렷하게 대립되는 형질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해. 완두씨 모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처럼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을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해. 이러한 형질들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주는 현상을 뭐라고 해? 유전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볼게. 자, 형질이란, 유전이란 부모가 자손에게 물려지는 형질을 말해. 그러면 그런 형질들은 뭐야? 고유한 특성을 말하지. 그런 고유한 특성들이 뚜렷하게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대립 형질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세 가지 끝났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여기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자가수분이란 수수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의 머리에 붙는 현상. 셀프로 붙는다는 얘기고, 타가수분은 나무가 두 개가 필요해. 쉽게 얘기하면 꽃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인데, 그거를 잘 보면은 자, 자가수분의 경우에는 한 꽃의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본인에 있는 수술이 이렇게 암술에 달라붙는 현상을 자가수분이라고 해. 그리고 타가수분은 꽃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의 수술을 없애요. 없앤 상태에서 반대편 다른 곳에 있던 수술에 있던 화분을 꽃가루라고 합니다. 이 꽃가루를 암술머리에다가 묻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분됐다고 하거든.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됐어요 라는 거야. 식물로 따지면 뭐라고? 화분이 암술에 수분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자가수분은 셀프고 타가수분은 두 그루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가 저기 엎드린 친구 누구냐? 엎드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배우려고 해. 여러 세대를 자가수분하여도 계속 같은 형질의 자손만 나오는 개체를 순종이라고 한대.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뚜렷한 형질이 두 개가 있는데 둥근 것과 주름진 완두가 있어. 얘네들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둥근 완두를 선생님이 땅에다 심어가지고 꽃 피워서 자가수분해가지고 본인의 셀프로 자가수분해서 100% 뭐가 나올 때까지 둥근 완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둥근 완두에는 유전자적으로 얘는 둥근 완두, 둥글다라고 하는 형질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주름진 완두를 계속 심어. 싹 나서 수확해. 그럼 다 빼고 다 주름진 것만 다시 심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주름진 것만 100% 나올 때까지 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유전인자가 둥근 것만 있고 주름진 것만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순종인 이 형질들을 서로 다르잖아요. 얘네들을 교배했을 때 무엇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오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잡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고 잡종이라고 해. 자, 그럼 얘가 해서 교배를 했더니 무엇이 나왔어? 둥근 게 나왔대.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둥근 거에 대한 유전인자도 들어갔고 주름진 거에 대한 유전인자도 들어갔는데 뭘로 표현됐어? 둥근 완두에 대한 유전자가 표현됐지. 이렇게 표현된 걸 뭐라고 하냐면 우성이라고 해. 그리고 표현되지 않은 이 주름진 것은 뭐라고 하냐면 열성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우성과 열성이 나옵니다. 자, 순종. 여러 세대의 자가수분에서 계속 같은 형질이 나오는 자손 자체를 순종이라고 하고 100번에는 무조건 얘는 둥근 것만 나오는 거야. 주름진 거면 무조건 주름진 것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순종인 애들끼리 했을 때, 교배했을 때, 타가수분했을 때 얻은 것을 잡종이라고 하는데 그때 표현된 걸 우성, 표현되지 않은 걸 열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표현형, 여기 보면 유전자형을 할 텐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걸 조금 정리를 얘기를 해줘야 돼. 대립 유전자. 자, 대립 유전자는 설명하려면 요걸 먼저 그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딱 봐도 뭐예요? 이가형 색채죠. 이가형 색채가 나온다는 건 뭐란다? 감수 분열을 한다는 얘기야.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이 자체가 분열하기 전 모습을 생각해보자. 원래 염색사 형태. 염색사인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린 모습이 요거야. 각각 하나씩 상동 염색체가 있더라라고 배웠지. 그래서 하나는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는데 이 염색체가 원래 이렇게 있는 상태, 염색사 형태로 있다가 쾌포 분열을 할 때 2배 복제합니다 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그지? 2배 복제해서 붙어서 만들어진 게 이가 염색체잖아. 맞지? 그럼 얘를 살짝 지워볼게. 원래 상태 모습. 자, 원래 모습에서 이가 염색체였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각각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염색체의 형태로 1차 감수 분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염색 분체가 또 잘라져서 이 분리가 돼서 뭐가 됐어? 염색 분체의 형태로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게 감수 분열이라고 배웠지? 여기까지 이게 같지? 이건 알잖아.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걸 좀 대입해볼게. 둥근안두. 자, 그럼 둥근안두 또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염색체에 유전인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염색체가 유전인자가 한쪽의 형질에 대해서 둥근다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둥글다라고 하는 형질에 대해서 얘가 여기 있으면 꼭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그게 규칙이야. 왜냐면 그래야 같은 염색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둥글다라고 하면은 뺄게. 둥근인 거야. 그럼 둥근 완두에 대한 유전인자, 둥근 완두에 대한 유전인자가 형질이 같은 곳에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뭐라고 했지? 2배 복제돼서 붙은 거라고 했잖아. 그럼 둥근 것만 생각해보면 다 여기에 유전인자가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쪼개졌으니까 여기에 유전인자가 있겠지? 또 쪼개졌으니까 각각 여기에 뭐가 있다? 둥근 거에 대한 뭐가? 완두콩 씨 모양이 둥근 거에 대한 유전인자가 각각 여기에 있을 거야 라는 거야. 그게 뭐가 돼서 반절 쪼개져서 각각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얘랑 전자 난자 만나서 하나의 세트를 만들잖아.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서도 둥근 유전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 나올 건데, 이렇게 둥근 유전자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순종이라고 한다. 그럼 또 다른 예시로 뭐가 있어? 주름진 것과 주름진 것만 갖고 있어도 뭐야? 순종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는 하나는 아까 둥근 유전자 받고 주름진 유전자를 받은 둥주 같은 경우는 뭐야? 잡종에 해당이 되는 거지. 좀 이해가 됐을까? 됐어?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자, 2가지가 있어. 표현형은 완두씨 모양이 둥근 거, 주름진 거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한글로 쓰는 보여지는 것을 말할 때 뭐라고 해? 표현형이라고 해. 그래서 표현형은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둥근 완두. 여기는 주름진 완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도 뭐라고 쓸 수 있어? 둥근 완두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유전자형은 어떻게 쓸 수 있어? 한글 대신 뭘로 쓴대요? 대립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대립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요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걸로 쓸 건데 뭘로 쓴대요? 알파벳으로 표기한대요. 선생님 여기다가 선생님 지금 둥근 거를 둥둥 주주 둥주라고 썼잖아요. 이걸 알파벳으로 바꿀 거야. 자, 둥글다와 주름진 게 만나서 뭐가 나왔다고 했지? 둥근 게 나왔다고 했지. 그래서 둥근 유전자가 뭐라고 했지? 표현됐으니까 우성이라고 했어. 표현되지 않은 형질은 열성이라고 했지. 이렇게 표현된 걸 기준으로 둬. 둥글다, 영어로 뭐지? 라운드.
첫 글자가 R이죠. R. 혀좀 굴려주셔. R이면은 R을 기준으로 할 건데, 자, 우성인 경우는 라지 R을 쓸 거고, 주름진 거는 주름지다 영어로 쓰지 않고요. 얘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줍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오케이? 자, 그러면 둥글다라고 쓴 거는 라지 R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2개 가지고 있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 쌍으로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쪼개져서 우리가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주름진 것은 어떻게? 소문자 R이죠.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를 대문자는 라지를 쓸 거고요. 소문자는 스몰을 쓸 거야. 그래서 라지 R 또는 스몰 R이라고 표현해. 둥근 한두는 뭐라고 해? 라지 R. 주름진 거는 스몰 R. 근데 둥글긴 한데 여기 안에 들어온 생식세포가 둥근 거 하나 주름진 거 하나 들어왔잖아요. 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R 하나, 스몰 R 하나 들어있는 형태인 거지. 오케이? 자, 이걸 보면서 할 건데요. 자, 일단은 7가지 형질들이 있더래요. 자, 일단 C 모양은요,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둥글다란 우성이기 때문에 라운드 해가지고 라지 R, 스몰 R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C 색깔은요,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노란색과 초록색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노란색이 나와. 그래서 노란색을 영어로 하면 yellow 해서 Y를 쓸 거야. 그래서 얘는 라지 Y, 얘는 스몰 Y로 유전자를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꽃잎 색깔은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2가지 형질까지만 주로 많이 사용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런 게 있어 정도만. 그래서 꽃잎 색깔은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꼬투리 모양도 실은 다르더래. 대부분 선생님이 이 모양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이 모양도 있지만 이 모양도 많이 봤던 것 같아. 근데 이게 형질 차이라는 거지. 꼬투리 색깔도요,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이 있대. 선생님은 노란색 봤을 때 초록색이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시들어서 노란색이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래. 원래 형질이 이렇게 생겼대. 꽃이 피는 위치도 잎 겨드랑이에 피냐 줄기 끝에 피냐. 자, 키네. 우리 키에 민감하죠. 완두는요, 둘 중에 하나래요. 키가 크거나 작거나. 만약에 완두처럼 우리 사람이 키의 형질이 대립 형질이었으면 140 아니면 180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태어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서 키 큰 유전자, 키 작은 유전자 중에 뭐가 더 우성이냐면 키 큰 게 우성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약에 사람이라고 따지자면 키 큰 유전자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지. 야, 너 순종이야 잡종이야? 왜? 둘 중 다 가능하니까. 왜는 키 작은 거는 오로지 키 작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표현이 되는데 키 큰 거는 2개 중에 하나거든. 키 큰 거 가거나 또는 키 큰 거, 키 작은 거. 그래서 순종이냐 잡종이냐에 따라서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너 순종이야 잡종이야? 너 키 크네? 키 큰데 너 정체가 뭐야? 키 작은 애들 보면 다 뭐라고 하겠어? 열성이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성과 열성은 달랐다 못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이렇게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표현된 걸 우성, 표현되지 않은 형질은 열성이라고 한다. 이게 유전인자가 있긴 있어. 있는데 표현이 안 됐어. 왜? 우성인자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표현이 감춰진 거죠. 그럼 열성인자가 표현되려면 뭐 해야 돼? 우성이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의미지. 자, 다음 보시면은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대립 형질이 다른 두 순종의 개체가 교배해서 얻은 잡종 1대에서 한 가지만 표현되더라. 이때 잡종 1대에서 표현되는 걸 뭐라고? 표현되는 걸 뭐라고 했지? 우성이라고 했지? 표현되지 않은 걸 열성이라고 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우열. 우성과 열성에서 우열의 법칙 또는 우열의 원리라고 해. 자, 그림을 보세요. 둥근 거 바로 우리가 했던 거야.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있는데 순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뭐라고 했어? 유전인자가 같다. 대립 유전자 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라지 R인 거고 주름진 거는 스몰 R인 거야. 자, 그러면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거야. 얘를 100번 뽑아도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1000번을 뽑아도 뭐밖에 안 나와? 라지 R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얘는 100번을 뽑아도 둘 중에 2개는 있는 거야. 2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뽑기를 하는 거야.
뽑기를 해도 아무리 해도 뭐밖에 안 나와? 20알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라지 알밖에 없고 20알밖에 없어. 그럼 뭐가 돼? 라지 알 20알이 잡중이 되는 거지. 근데 뭘로 표현됐어? 둥근 거로 표현됐네? 아, 둥근 거가 뭐다? 우성이다 라고 정리해야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순종의 둥근 완두 라지알과 순종의 주름진 완두 20알이 교배했을 때 첫 번째가 둥근 걸로 표현된다. 이걸 뭐라 한다?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 표현된 거. 누가 표현됐니? 이게 뭐야? 우열의 법칙. 자, 다음 문제 나오네요. 짜란! 이제 풀어보는 거야. 문제가 뭐예요? 라지알, 20알이 만났대. 생식세포는 이렇게 나올 수 있대. 얘가 뭘로 표현되냐 물어봤어. 표현형이네. 표현형은 뭐라고 했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뭐라고? 뭘로 드러나겠어? 뭘로 표현되겠어? 뭐라고? 둥근 거야, 주름진 거야? 그렇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표현형 땡땡 둥근 완두라고 써야겠지. 안 보여줄 거야. 써! 빨리. 자, 다음 유전자형 물어봤어. 그지? 유전자형은 여기서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라지알밖에 없다. 얘도 줄 수 있는 게 이거 뭐야? 20알밖에 없다. 그럼 100% 얘는 뭐밖에 없어? 라지알, 20알. 그래서 얘는 아무리 이렇게 교배하면 100%는 뭐밖에 안 나오는 거야? 둥근 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얘 봐봐. 아까 순종할 때 얘 심으면 무조건 100%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자가수분했잖아. 라지알밖에 안 나오고 뽑기에도 얘밖에 안 나오고 뽑기에도 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100% 순종. 이렇게 해서 만났더니 라지알 20알이 나왔어.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질문. 잡종 1대 완두에서 유전자형이 어버이의 유전자형과 같냐? 다르지? 그렇지, 다르다. 써. 다르다. 왜 달라? 말로 한번 먼저 해보자. 왜 달라?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일단 첫 번째. 어버이의 완두의 유전자형을 말해줘야지. 어버이 유전자가 뭐야? 어버이 완두의 유전자형은 뭐야? 혀를 좀 꼬으면서 얘기해, 얘들아. 라지 R, 과. 다음 small r이 있다. 거기서 라지알은 생식세포가 뭐 만든다고 했지? 라지알만 만든다고 했고 20알은 20알만 만드니까 교배에서 만들어진 게 잡종 1대가 뭐다? 라지알 20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야. 다 쓸래? 밑에 한 줄만 쓸래? 밑에 한 줄만 쓰고 싶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자, 여기서 쓰세요. 잡종 1대 완두의 유전자형은 라지알 20알은 어버이 완두의 유전자형 라지알 20알과 다르더라. 눈으로 한번 찬찬히 봐봐.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7장 세용아 자냐? 눈 감고 손 집어넣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쓰라고 했는데 또 다 쓴다 저것들도. 마지막 줄만 쓰라고 했잖아. 정신 차려. 고등학교 정해졌다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야? 넘겨도 돼요? 안 쓴 사람 손. 동아랑 세용이는 나중에 알아서 친구 거 보고 써. 넘어갑니다. 자, 멘델은 완두 교배 실험을 통해 자손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다는 이 유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한 사람이더라. 근데 그 당시 이 멘델이 유전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쓰진 않았지만 훗날 이것들을 보고 토대로 유전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대. 자,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교배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둥근 완두가 나왔대. 그럼 우성은 뭐라고? 무슨 완두? 우성은 무슨 우성형질은 뭐야? 둥근 완두. 열성형질은? 주름진 완두. 이렇게 쉬운 거를. 그지? 다음 2번.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가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자손이 항상 키 큰 완두가 나왔대. 이건 뭐야? 100% 키 큰 완두만 나왔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나오려면 뭐여야 돼?
자, 키 작은 완두가 뭐야? 일단 여기서 지금 키 큰 완두는 라지 T, 키 작은 완두는 스몰 T라고 했죠. 그럼 일단 얘는 알잖아.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스몰 T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주니까 얘 생식세포는 스몰 T밖에 안 주잖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뭐 얘도 받을 거 아니야. 얘가 키 큰 걸로 표현되려면은 스몰 T여야 돼? 라지 T 스몰 T여야 돼? 라지 T 스몰 T여야겠지? 그래 안 그래? 인상만 쓰고 있어. 근데 100% 얘가 나오려면 오로지 라지 T가 뭘로 나와야 돼? 키 큰 애한테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유전자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갔어? 예를 들어서 라지 T, 스몰 T 대 스몰 T가 만났어. 이 경우는 자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뭐 있어? 라지 T도 나올 수도 있고 스몰 T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뽑기를 하는 거야. 뽑기에서 둘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뽑았을 때 뭐 나오는 거야? 스몰 T밖에 없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교배했을 때는 뭐 나와야 돼? 이렇게니까 라지 T도 스몰 T도 나오고 스몰 T도 나오니까 1대1로 나오더라라는 얘기지. 이건 100% 아니잖아. 그치? 100% 키 큰 걸로 나오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안 갔어? 어? 이거 우리 이제 사람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나. 그래서 그 내용 정리입니다. 다 써있는 건데 다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키 큰 거, 키 작은 거,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입으로 물어보는 게 뭐야? 유전자형 물어봤어. 유전자형 뭐야? 라지 T, 스몰 T. 잡종이냐 순종이냐 물어봤어. 뭐라고 쓰면 돼? 잡종입니다.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라. 했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이거야. 자, 다 썼지? 우리 정강이 끝나지? 딱 3분 남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쓰는 친구들 있으니까 여기 비켜줄게. 쌍꺼풀 나라에 살고 있는 쌍꺼풀 공주님이 있었어요. 얘는 쌍꺼풀 나라에 쌍꺼풀밖에 없어. 그 다음에 무쌍인 나라에 살고 있는 왕자님이 있었어요. 둘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만났네? 결혼을 했어. 해서 태어났던 애가 쌍꺼풀이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쌍꺼풀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성형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우성형질은 쌍꺼풀이 있는 거, 그렇지? 열성형질은 쌍꺼풀이 없는 거, 무쌍이지? 자, 근데 이렇게 태어난 공주님이 어머! 나랑 똑같은 애를 만났네? 나랑 똑같은 왕자님을 만난 거야. 나도 잡종인데 너도 잡종? 만났어. 자, 이 경우 어떻게 나올까? 자, 자식을 4명 낳았어. 확률을 생각해보자. 확률. 우리 확률 게임이야. 유전은 확률이야. 쌍꺼풀 있는 애가 몇 %일까?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야. 쌍꺼풀이 있는 애가 태어날 확률은 몇 %일까? 둘 다 지금 엄마 아빠가 다 쌍꺼풀이 있어. 근데 잡종이네. 몇 프로? 반대로 물어볼게. 무쌍인 확률은 몇 %일까? 그렇지. 25%야. 무쌍은 25%고 쌍꺼풀은 75%야. 왜 그런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봐. 그게 다음 시간의 키워드야. 알겠어? 됐어? 생각해봐. 그래야 확실히 알아. 왜 그럴까? 왜 잡종끼리 만나면 그렇게 될까? 그럼 75대 25니까 몇 대 몇일까? 그렇지. 3대 1 나오는 거지.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해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알겠어요? 오늘 수업 끝!